네, 2024년 QCSG 행정 5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을 주제로 할 거고요. 그리고 네,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QA가 뭔지,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 줄여서 VQA라고 많이 하고, 그 VQA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그 VQA 중에서 그 대표적인 예시인 QAOA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퀴즈킷으로 QAOA를 구현하는, 그래서 QAOA를 통해서 맥스컷이라는 문제를 푸는 그러한 코드를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QA인데요. 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reference preparation이라 해가지고 이제 state preparation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상태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걸 UR이라는 유니터리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riation form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ariational quantum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른 이제 그로브 알고리즘, 쇼어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들과는 달리 그 학습을 시키면서 계속 세타 값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variational한 텀이 있기 때문에 VQA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variational form이 있고, 그 reference preparation이랑 variational form 두 개를 합쳐서 ansat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이 variational form을 통과한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 측정한 결과는 이제 클래시컬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를 클래시컬 컴퓨터로 넘겨줍니다. 그럼 그 클래시컬 컴퓨터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할 때 코스트 펑션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을, 그 측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코스트 펑션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코스트 펑션을 낮추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스토캐스틱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옵티마이저를 사용할지는 이제 코드를 짜는 사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어, 새로운 변수 값들이 업데이트가 됐으면 그 새로운 변수 값들을 다시 베리에이셔널 폼에 넣어줘서 다시 퀀텀 컴퓨터를 돌리게 됩니다. 이 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코스트 펑션을 낮춰가며 최적화를 하는 것, 이것이 VQA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 줄 써놨는데, 그, 이것은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어프로치, 즉 양자와 그 고전적인 컴퓨터,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의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고, 그 다음에 니스크 시대에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큐빗이 노이즈도 많고, 그 다음에 그 큐빅 개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니스크 컴퓨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럴 때는 그 회로 깊이를 깊게 짜면 노이즈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현재 니스크 시대에서는 회로를 깊게 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VQA 같은 경우에는 Reference Preparation이랑 Variational Form 요만큼 이제 퀀텀 서킷이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 과정만 거친 다음에 측정, 그 다음 다시 업데이트해서 또 측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로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스크 시대에 유용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풀 때 Variational Theorem이란 것에 이제 기반을 둬서 푼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Variational Theorem이라고 합니다. 해서 어떤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그 해밀토니안의 평균 값의 그 최소값, 즉 이 푸사이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푸사이를 학습시켜서 요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의 최소값은 그 해밀토니안의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와 같다라는 것이 이제 variational theorem입니다.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psi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을 찾는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해밀토니안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물리적인 객체인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 현실 세계 문제, 물론 물리 문제도 현실 세계 문제긴 하지만 그 좀 더 컴퓨터 과학적인 문제의 코스트 펑션으로 이 해밀토니안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플리케이션에는 뭐 VQE, VQD, 맥스 커 프로블럼, 그 다음에 어, 여기 이게 쓰는 게 적합한지는 살짝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이 퀀텀 머신 러닝, QML, 그리고 더 다양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버뷰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서 그 reference preparation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어떤 컴퓨터 과학적인 문제를 풀 때 혹은 어떤 문제를 풀 때 보통 고전적인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그럼 그런 고전적인 정보들을 어, 양자 상태로 매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돌 실행을 시키고 이제 측정을 해서 뭐 코스트 펑션도 계산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전적인 데이터를 양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어, 그걸 이제 데이터 인베딩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를 레퍼런스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ixed initial state 첫 번째 그 example 1에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정보 001이 있다고 하면 이걸 똑같이 양자 상태, 0 상태, 0 상태, 1 상태 이거의 텐서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인코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전적이지 않은 상태, 뭐 어떤 루트 2분의 1에 000 플러스 011과 같은 상태로 인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핑하든지는 다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그 픽스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경우마다 다른데 이제 퀀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그런 게 있을 때 개 사진의 픽셀, 그다음 고양이 사진의 픽셀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진 나올 때 그 픽셀 값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입력 값을 매번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양자 상태로 인코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픽스드 이니셜 스테이트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시작 상태를 하나로 고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인베딩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클래시컬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그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인코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시스 인코딩, 앵글 인코딩, QAM 인코딩, QRAM 인코딩, 앰플리튜드 인코딩 등 다양한 인코딩이 있고 이 인코딩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인코딩 기법들이 다르고 이제 이 인코딩에 따라서 그 학습 능력이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코딩을 잘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은 5개 말고도 다양한 인코딩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서츠와 코스트 펑션인데요. 이 안서츠는 저희가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나요? 요 푸사이 그 저희의 목표는 그 해밀토니안의 그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 값을 찾아가지고 그것의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과학적인 언어로 치환하자면 커스트 펑션을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럼 안서치는 뭐냐 하면 저희가 먼저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준비했죠. 그래서 UR 0 상태에다가 이제 저희가 학습시킬 데이터 세타 이 세타 벡터를 갖고 퀀텀 게이트들을 막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베리에이션을 폼을 거친 이런 베리에이션 폼과 레퍼런스 스테이트
두 개를 합쳐서 레퍼런스 유니터리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안사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안사츠는 일종의 세타 값을 학습시키면서 이 넓은 공간을 탐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curse of dimensionality, 그 차원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힐버트 스페이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n 큐빗의 경우 이제 2의 n승에 비례하는 그런 이제 2의 n승의 힐버트 그 디멘션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탐색하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렌플러터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학습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탐색 범위를,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폼을 잘 짜야 되는데 탐색 범위를 저희가 답이 있을 것 같은 그 근처 범위에서만 탐색하도록 베리에이션 폼을 잘 짜주든가 그 코딩을 해주든가 아니면 어떤 적절한, 이제 같은 말이긴 한데 적절한 제한을 둬가지고 풀 힐버트 스페이스를 서치하진 않도록 잘 제한을 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사츠에 대한 예시인데요. 저희가 4큐빗으로 클래시컬 데이터를 어떻게 인코딩을 했으면 레퍼런스 스테이트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안사츠, 이러한 밑에 그림을 그려놓은 안사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세타 0부터 세타 11까지 총 12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를 이 파라미터 벡터 세타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세타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요 처음에 초기값 세타를 통해서 쭉 연산을 보내가지고 그 expectation value 구하고, 그 다음에 세타 값도 업데이트해서 expectation value 구하고 해서 뭐 gradient descent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최저값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가 하는 파트인데요. 이제 최적화도 이제 바렌 플래터에 대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어로 말하면 불모의 고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저값이 아닌데도 그레디언트가 너무 평평해가지고 저희가 어디 방향으로 이제 더 미니멈 값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저희가 뭐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각각의 픽셀 값, 픽셀에 뭐 RGB 값들이 있겠죠. 그런 RGB 값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입력에 맞게, 그런 클래시컬 데이터 입력에 맞게 양자 상태를 준비해주는 Reference Preparation UR 파트가 필요하고, 이제 그 양자 상태가 들어왔으면 그거에 이제 적절하게 그 연산을 해주는 저희가 학습시킬 파트인 Variation Form이 필요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적정 옵저버블로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Expectation Value를 클래시컬 파트에서 이제 코스트 펑션을 구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최적화를 해주는 과정이 들어간 게 이제 VQA입니다. 이제 그런 VQA의 대표적인 예시인 QAOA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QAOA가 풀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고, 특히 이제 combinatorial optimization, 조합 최적화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최적화 문제, 조합 최적화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은 저희가 어떠한 주식 아니면 투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리턴은 최대화시키고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조합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포뮬레이션 보면 그 시그마 WI는 1이라는 그 컨스트레인인데 이게 저의 자원의 총량을 1로 잡고
그거를 이제 각각의 요소에 잘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식이 WT의 시그마의 W 트랜스포즈의 시그마의 W 마이너스 Q 뮤 트랜스포즈의 W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첫 번째 텀이 그 일종의 분산이라서 그 리스크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있는 텀이 리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투자 모델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저희가 학습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바이너리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셋을 구입할까? 투자할까? 말까? 이렇게 0 또는 1로 이제 하는 경우는 이제 두 번째에 있는 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런 형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밑에 있는 표기가 약간 다르죠. 그럼 바이너리 웨이츠를 통해서 공식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공식이 구성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이런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따가 퀴즈킷으로 코드를 짜는 걸 보여드릴 문제가 이 맥스컷 문제인데 이 맥스컷 문제는 최대한 많이 자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자르자고 하면 조금 어색한데 그 두 그룹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럴 때 최대한 그 엣지들을 많이 자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어, 네, 이렇게 설명한 게 낫겠네요. 그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서로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두 노드들이 있으면 그 노드가 서로 다른 그룹에 있길 최대한 다른 그룹에 있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한 노드가 최대한 다른 그룹에 있도록 잘 자르겠다. 이것이 맥스컷입니다. 그래서 밑에 식을 보시면 for graph G equal E, V with V equal N nodes 적혀 있는데 엣지를 E라는 기호로 적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노드들, 벌텍스들을 이제 V라는 노드로 적고 이 노드들이 총 N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이 노드들의 0 또는 1 이렇게 그룹을 지정해 주는 건데요. 그룹을 지정해 주는데 IJ가 그 엣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 이웃해 있는 노드들끼리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일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 XI와 XJ가 둘 다 0이면 이게 0이 되죠. 그 다음에 XI와 XJ가 둘 다 1이 되면 또한 이 둘이 곱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XI와 XJ가 한 XI가 1이고 XJ는 0일 때 그럴 때만 이제 1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룹에 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값을 높이자.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X 값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풀 때는 저희가 클래시컬하게는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NP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럼 이거를 그래도 최대한 당 시간 내에 근접한 값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들이 많이 연구가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클래시컬 알고리즘인 이게 발음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오만스 윌리엄슨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의 어프록시메이션 레시오가 한 0.87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어프록시메이션 레시오는 뭐냐면 저희가 이 맥스컷에서는 서로 이웃한 애들끼리 다른 경우 이제 1점씩 계속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 그림 같은 경우 이제 남색 3개랑 빨간색 2개 있을 때는 서로 어, 이웃한 게 서로 다른 게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4점인 거고 어, 어쨌든 그 주어진 그래프를 맥스컷 최대로 할 수 있는 것뿐에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이 찾아낼 수 있는 그
값의 비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될수록 좋거든요. 그게 이제 정답에 가깝게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 저희가 알고 있는 클래시컬 알고리즘인 지오마스 윌리엄스 알고리즘의 어프록시메이션 레시오는 한 0.8786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VQA를 쓰면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 건데, 이건 IBM 그 퀀텀에 있는 자료들 좀 갖고 왔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중에서 Continuous Variables는 그 저희가 뭐 되게 가장 인공지능 제일 처음 배울 때 하는 게 막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되게 쉽게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클래시컬 이제 variable이 continuous가 아니라 integer variable이거나 continuous와 integer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이제 브루트 포스하게 찾거나 아니면 웜 스타트라는 거는 그 요 인티저 베리어블을 그 컨티니어스 베리어블로 조건을 완화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조건을 추가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풀거나 릴렉세이션이 그거고요. 제가 잠깐만요. 릴렉세이션이 이제 그 인티저 밸류를 그 컨티니어스 밸류라고 일단 치자 한 다음에 이제 푸는 뭐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클래시컬하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고, 이제 퀀텀 메소드로는 이제 뭐 QAOA라든가 아디아바틱 알고리즘, 그다음에 퀀텀 메소드 for simulated annealing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QAO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QAOA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큐보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이 큐보는 Quadratic Unconstrained Binary Optimization의 줄임말인데, 큐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쿼드라틱이란 것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쿼드라틱 프로그램이란 거는 말 그대로 2차식을 최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X 트랜스포즈 Q0X 해서 여기 2차식이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C 트랜스포즈 X 해가지고 1차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이 X 값들을 찾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밑에는 컨스트레인들이 있습니다. 뭐 부등식 컨스트레인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네 컨스트레인들이 있고, x는 continuous value일 수도, 인티저일 수도, 그 다음 바이너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펜 기능 여기 있군요. 그래서 근데 이 큐보는 아까 여기 줄임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unconstrained, 즉 여기 있는 이 constraint들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요 x 값들이 0 또는 1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문제들 이제 큐보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큐보 문제는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합니다. 맥스컷, 그 다음에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그 순회 세일즈맨 문제, 그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도 다 컨스트레인이 있긴 한데, 이 컨스트레인을 다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P 컴플리트 문제들도 몇몇은 이제 큐보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그 컨스트레인이 있는 이런 퀀텀 프로그램, 쿼드라틱 프로그램도 다 언컨스트레인드 문제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용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컨스트레인 파트를 언컨스트레인 파트로 그 일종의 코스트로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라그랑지안이라는 값을 구하고 그걸 이제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컨스트레인들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쿼드라틱 프로그램을 다 큐브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건 수식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이런 5개의 맥스컷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5개죠. 그럼 5개에다가 각각 0 또는 1 이런 바이너리 값들을 매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남색은 0을 의미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1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다른 건데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 그 빨간색과 남색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인 경우에는 그 사이에 엣지에 써져 있는 숫자만큼 이제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그만큼 점수를 얻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요거 1번 노드랑 2번 노드랑 서로 다른 색깔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3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큐브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각각의 노드 사이에 엣지에 얼만큼 웨이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코스트 펑션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i에는 1이 배정되고 xj에 0이 배정된 경우에 이 wij, 그 해당되는 i와 j 값에 대한 이 웨이트 값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식을 요리조리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큐브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핵심적인 게 어쨌든 저희는 양자 컴퓨터고 이제 이런 컴퓨터 과학적인 문제를 해밀토니안이라는 이제 단어로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코스트 펑션을 에너지로 내뱉는 아이겐 밸류로 내뱉는 그런 해밀토니안 HC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즉 이런 해밀토니안 HC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 HC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HC는 어떻게 찾냐 했는데 저희가 먼저 큐브 문제에서는 xi 값은 다 바이너리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0 또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gi라는 어떤 변수로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매핑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0을 1로, 1을 마이너스 1로 매핑을 하는데 이렇게 매핑을 하는 이유는 이 스텝 2를 위해서입니다. 이 gi 값을 파울리 오퍼레이터 g로 변환을 합니다. 이 파울리 오퍼레이터 g로 변환을 하는 이유는 이 파울리 g 오퍼레이터가 0 상태 혹은 1 상태가 각각 아이겐 벡터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시컬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아이겐 벡터로 갔기 때문에 이 g를 이용하고 그 위에서 1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매핑을 시킨 이유는 이 g의 아이겐 밸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이러한 변환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 처음에 봤던 이 코스트 펑션의 이 xi와 xj 그리고 뒤에 있는 이 xi에다가 이걸 이제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xi 자리, xj 자리, 다음 또 xi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해 주는데 여기 있던 그 스칼라 값 gi를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고 이걸 보시면 아이징 해밀토니안 여기서 보면 투로컬 해밀토니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최적화할 때 상수값이니까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개 정도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최저값을 찾겠다는 건데 이때 이제 QAOA의 가장 큰 철학이 아디아바틱 퀀텀 컴퓨팅에서 이제 영감을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 아디아바틱 퀀텀 컴퓨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해밀토니안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을 때 이 해밀토니안을 천천히 변화를 시키면 그 변화된 해밀토니안에서도 그 가장 낮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 있다는 그러한 그러한 시오렘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 상태를 저희가 이 처음 상태 이렇게 쉬운 상태를 준비를 해주고 여기서의 아이겐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는 찾는 걸 되게 쉬운 그런 초기 해밀토니안으로 준비해주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 해밀토니안으로 천천히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해밀토니안 그 전부 다 X가 들어가 있는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하면 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플러스 상태들입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겠지만 그럼 요 AT가 처음에
그 1이었다가 얘를 이제 천천히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BT 문제 해밀토니안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시간을 얼마나 천천히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이러한 예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그, 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간의 그 에너지 갭 차이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천천히 이볼루션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켜주는데 저희는 이렇게 천천히 이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트로탈라이제이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게이트 레벨로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탈라이제이션은 이걸 왜 쓰냐면 저희가 연속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시켜줘야 되고 저희 이제 게이트 모델 퀀텀 컴퓨팅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스티키 트로틀 익스펜션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두 개의 non committing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러한 형태 그냥 각각 따로따로 이제 교차로 곱하는 형태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게 요 위에 저희가 아이겐 밸류를 구하기 쉬운 그러한 해밀토니안이랑 저희 문제 해밀토니안 이렇게 합쳐 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쉬운 해밀토니안이랑 문제 해밀토니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 문제 해밀토니안으로 점점 바꿔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는데 이제 저희가 문제 해밀토니안에 대한 그 이볼루션이랑 저희가 초기 이게 요 해밀토니안의 요 이볼루션에 있는 요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거든요. 그것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트로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해주는데 이 감마 값들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이 베타 값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값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베타 값과 감마 값을 그 클래시컬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자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레이어 개수를 이제 P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1개, 2개 해서 마지막에 총 P개가 있는데 요 페이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믹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알기 쉬운 그런 믹서 해밀토니안을 준비하고 그럼 그 해밀토니안에 대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잘 준비를 합니다. 그게 요 2번까지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해밀토니안에 대한 거랑 믹스 해밀토니안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잘 적용을 해주고 마지막에 측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감마 값과 베타 값을 이제 측정 결과 expectation value를 클래시컬 컴퓨터에 넣어주고 그럼 클래시컬 컴퓨터가 옵티마이저를 돌려가지고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든 이제 뭐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용하든 그런 옵티마이저를 돌리고 다시 감마와 베타 값들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최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큐스키 코드를 정말 되게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게 화면 공유가 여기 위에 있네요. 잠시만요. 그냥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 공유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그냥 봐주시면 감사될 것 같습니다. QAOA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 QAOA를 이용해 가지고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 거고 저희가 맥스컷 문제를 말했죠. 서로 엣지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노드가 최대한 다른 상태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빵점이 될 거고요.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란색 빨간색 1점 또 파란색 빨간색 2점 해서 2점을 주게 될 겁니다. 이 세 번째 것도 다른 서로 엣지 양끝이 다른 경우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것도 2점이 될 거고요.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4점을 줄 수 있겠죠. 모든 엣지가 서로 양끝이 다르니까.
근데 이걸 보시면 이 조합의 경우 수가 이 노드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기는 힘들 거고 아마 P에 속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기는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요 네트워크 X라는 걸 인스톨 해줘야 되고요. 왜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맥스컷 문제를 풀려면 이게 랜덤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믹스 해밀토니안 이게 그 파라미터가 들어간 양자 회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게이트는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이 파라미터를 넣기 위해서는 네, 여기 있죠. 잠깐 안 보였네. 이게 좀만 키우겠습니다. 화면 사이즈를. 이 파라미터라는 거를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로 이름을 넣어주고 이 안에는 이름을 넣어주고 이렇게 파라미터 객체를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라미터 베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뭐 RX 게이트를 가하겠다. 근데 RX 그 X 축으로 그 로테이션 시키는 각도는 2베타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큐빗들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블럼 유니트 레이는 이렇게 아까 맥스컷 문제 보시면 해밀토니안이 그 ZZ 오퍼레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베리에이션 폼으로 각도를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RGG 게이트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학습시킬 데이터들을 이제 감마라고 칭할 거고요. 그래서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페어에다가 투 감마만큼의 그 RGG 게이트를 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하고 그 다음에 초기 상태는 그 믹스 해밀토니안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아디아바틱 퀀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천천히 해밀토니안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게 천천히 변경시키면 마지막 그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도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처음에 잘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회로들을 이렇게 업핸드 해가지고 위에서 그 회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여기 앞에 지금 U2 0파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 하다마드 게이트입니다. 이 하다마드 게이트들. 그래서 이 하다마드 게이트 합치고 그다음 RGG 합치고 그다음 믹스 해밀토니안에 대한 요것도 합치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QAOA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한겹 QAOA죠. 원래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단순한 문제는 이렇게 한 겹을 해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문제들 정의를 한 건데 그냥 역할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그 서로 인접하는 애들끼리 다를 때마다 오브젝트에다가 1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서로 다를수록 좋다는 거죠. 감소를 시켜주면 더 미니마이제이션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맥스컷 문제의 어떤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나온 값들 토대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QAOA 서킷을 만들어주는 함수들이고 여기도 보시면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감마와 베타로 나눠가지고 이 문제 해밀토니안이랑 믹스 해밀토니안에다가 그 잘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양자 회로를 실행시켜주는 그러한 함수인데 이거는 이전의 퀴즈킷 세션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위에 두 개는 기본적인 파이썬 코드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그 QAOA 최적화를 돌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긴 한데 0101과 1010이 가장 높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요 그래프에서 그 0, 1, 0, 1을 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럽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본 게 낫겠네요. 그럼 0, 1, 0, 1 지정해 주면 서로 모든 엣지들의 서로 다른 그 0과 1이 매핑이 됐죠. 그래서 4점을 줄 수 있고, 그다음 1, 0, 1, 0 이렇게 매핑해도 그 최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여기 문제 해밀토니안 파트랑 그 RGG 게이트 간 부분, 그다음 제일 끝에 믹서 해밀토니안 이 베타 값을 학습시키는 이 부분을 이제 총 한 세트만 사용했는데 이걸 두 겹, 세 겹, 네 겹 할수록 어, 더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기 나오는 결과들이 아마 다른 값들은 좀 많이 죽고 010인가 1010이 더 높은 확률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hen종 5회차는 이렇게 VQ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마랑 베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궁금했는데 왜 감마는 감소시키고 베타는 증가시키나요? 이게 그 아디아바틱 CRM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쉬운 해밀토니안, 저희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잘 아는 쉬운 해밀토니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결국에는 천천히 변화를 시켜서 마지막에는 그 문제 해밀토니안으로 바꿔줘서 거기는 이제 아이겐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을 자연스럽게 잘 타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그 이제 찾기 쉬운 초기 상태를 이제 믹서 해밀토니아 부르고 이제 끝의 상태를 이제 프로블럼 해밀토니아라고 부르면 믹서 부분을 서서히 죽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베타 값이 줄어드는 이유고 그 다음에 이 프로블럼 해밀토니아는 이제 감마 값으로 그 이볼루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타 값은 천천히 죽고 감마 값은 천천히 증가시키는 시키도록 나오는 것이 약간 직관적으로 맞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렇게 되는 좀 더 이제 수식적인 것들은 여기에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디아바틱 시오렘에 의하면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니터리로 표현할 수 있는데 타임 디펜던트한 근데 이것들 저희가 양자 게이트로 구현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그 델타 t 단위로 잘게 잘게 졸려가지고 짜게 가지고 어 이제 요 타임 인디펜던트 꼴의 곱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고 근데 여기 있는 해밀토니안 안에는 저희가 여기선 그 엄밀하게 안 썼는데 베타의 어, 믹서랑 플러스 믹서 플러스 감마의 그 프로블럼 이게 합쳐질 겁니다. 요 첫 번째 단계 여기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일 텐데 여기서는 그 믹서 부분이 커야겠죠. 이 베타 값이 커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서는 이제 감마 값이 서서히 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는 이제 조금 잘 안 나타나 있긴 한데 원래 여기하고 이제 정확한 수식을 좀 쓰긴 했어야 됐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감마 베타가 이렇게 변합니다. 어, 저 그 42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여기에서 아디아베틱 어닐링은 어, 퀀텀 어닐링은 배제를 한 거죠? 제가 이 아디아바트의 어닐링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그냥 들은 거라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물리학적인 현상에서 영감을 가져왔다. 퀀텀 어닐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 감마랑 베타는 지금 저 이 아디아베틱 어닐링에 A랑 B에 있는 각각의 그 인자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저 수식이?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네. 보통 하나는 고정하고 다른 거를 쭉 수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쭉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대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하나를 올리면서 다른 거 같이 내려야 되는 게 좀 헷갈렸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요 믹서만 있음으로써 저희가 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모든 거에다 이제 X 게이트 다 X 옵저버블이 다 있으면 걔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다 플러스로 모든 큐빗을 준비하면 걔 그라운드 스테이트잖아요. 요 마이너스 X에 대한 옵저버블에 대해서 그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을 갖는 양자 상태는 플러스 상태니까 그렇게 플러스 상태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분만 처음에 남겨야 되고 얘를 원래는 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 문제 해밀토니안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제 결국에 마지막 목표는 그 문제 해밀토니안에 대한 그 가장 낮은 그 코스트 펑션 가장 낮은 값을 언제 주느냐라는 것을 구하기 위하기 때문에 요 믹스 해밀토니안 성분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AT 값과 BT 값이 그래서 원래 하나는 처음에 죽어 있고 하나만 살아 있다가 결국에는 어, 문제 해밀토니안 부분만 남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 완전한 그,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으려면 알파 그러니까 감마 베타의 곱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합을 쭉 할 때 이게 어 그냥 감마 감소시키면서 베타 그대로 그냥 그 델타 x마다 그냥 감소한 만큼 증가시키면 놓치는 영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그 영감을 갖고 온 거고 이러한 영감을 통해서 그냥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걸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서 요 감마 베타 값을 너네가 그러니까 클래식 컴퓨터한테 알아서 잘 최적화해봐라고 명령을 내리면 저희는 어, 이러한 영감의 기인에서 잘 찾지 않을까라는 어, 약간 얘는 인스파이레이션을 여기서 갖고 온 것입니다. 약간 아마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원래 그냥 한마디로 그 트랜지션을 생각하면 A는 놔두고 B만 인크리스 시키면 안 되냐고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트로터를 하면서 제가 트로터 어프로키메이션을 하려면 그게 짧아야 되잖아요. 짧은 델타 T가 짧은 시간에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어프로키메이션 한 거라서요. 한 개만 이렇게 쭉 올리면은 이펙티브하게 그 타임 인터벌을 늘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종의 두 코에피션트를 노멀라이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여기 A 더하기 B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오버롤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쭉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A는 그대로 두고 B를 늘리면은 한마디로 요건 줄어들고 요거는 올리는 효과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오버롤 해밀토니안 노멀라이즈를 픽스를 시키려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타이밍 타블을 짧게 하는데 아마 이거 계속 마우스로 해서 이상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지우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설명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발표 성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